1월 세 번째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그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김복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일단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는 진행 상태인데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초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둘이 하기 때문에 너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문가분들 이 시간 되시면 초빙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김복준 교수님과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나도 좀 부연 설명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네. 한 분 더 있는 것과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 거 사실 훨씬 힘들거든요. 제가 보여지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실 체력도 좀 많이 딸려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방송을 몇 개 하고 오기 때문에 좀 지친 상태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있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개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선택의 폭도 넓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또 짚어주는 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애는 쓰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염건영 교수 같은 경우도 시간이 강의가 워낙 많은 사람이고 염건영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학문적으로 내가 또 좋아하는 그 후배고요. 그래서 염건영 교수 또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또 염 교수의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있으니까 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도리인 것 같고요. 다만 염 교수도 약속은 저하고 했습니다. 선배님 내가 시간이 되는데 안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염 교수 짬짬이 좀 이렇게 오도록 할 거고요. 배 교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저한테 경찰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제 제자이기도 해요. 배 교수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와서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배 교수도 굉장히 방송이고 팟캐스트도 있고 또 요즘에 영화 GV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고 그래서 여러 사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인성 교수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고 우리 또 김윤희 프로파일러 스승이 아마 이수정 교수죠? 네. 이수정 교수도 생각도 하고 있고 생각은 있고 반드시 한두 번씩은 모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여건만 허락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서 할 테니까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프로가 무슨 영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프로로 인식하는지 몰라도 나오는 패널 출연료를 못 줄 정도가 되니까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쓰셨던데 저는 알아요. 그분 거의 알바 형태로 그 댓글 다시는 분인데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저나 김윤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이 사건 의뢰 프로에 전념하겠다. 나름대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이 시간대에. 그래도 그거는 생략하고 여기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애쓴다는 거 그렇게 좀 인식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감해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해요. 네, 이제 저희도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고 또 저희가 앞에 되게 준비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부담 갈 거예요. 네, 패널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김복준 교수님하고 저만 둘이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 세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시간 되시고 여건이 되는 한 많은 분들 초빙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꼭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20일이었죠. 당산역 마을버스에서 신고가 하나 옵니다. 그것도 문자로 오게 됩니다.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네, 커터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출동한 경찰관이 한 행동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밤 10시 반이죠, 그게. 네, 마을 오후 마을 버스고 10시 반경에 그 버스에 탄 여성이 어떤 그 파란 패딩을 입은 금발의 남자래요. 네. 금발의 남자니까 금방 표시도 날 거예요. 파란 패딩 입고 그 남자가 올라타서 주머니에서 카트카를 꺼내가지고 허공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겁나서 이제 거기 타고 있던 여성분이 이 경찰서 상황실 112, 네. 112로 문자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소리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 그 문자로 신고하고 나서 있는데 자기 옆자리로 그 남자가 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말 무서운 상태에서 같이 앉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네. 올라타가지고 거기에서 신고하신 분 네. 무슨 짜장면 시키신 분이냐고 신고하신 분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네. 여성이 바로 옆에 흉기 들은 남자가 앉아 있는데 제가 했어요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건 의뢰에서 다뤘던 그 코인 빨래방에서 그 아이 학대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더니 신고받고 나온 경찰관이 그 저 신고하셨죠 하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욕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 빨래방에서 봤던 그 경찰관 한심한 놈인데 그거는 대한민국 경찰 중에 0.00001%도 안 될 줄 알았더니 이런 놈들이 간혹 있네요. 화가 나요, 내 오늘 방송하면서. 맞아요. 화 많이 내시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제가 했어야 우선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전화번호는 뜨잖아요. 네. 계속 전화번호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아마 진동으로 왔던 것 같은데 계속 울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심한 경찰관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고 그래서 진짜 경찰이 욕먹는 것 중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여성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렸어요. 없네 하고 내렸어요. 그냥 내리니까 경찰관이 내리니까 이 여성이 경찰관을 따라 내렸어요. 네. 사실은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미안한 줄 알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연행했어야죠. 임의동에 할 수 있잖아요. 소지품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 카드칼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가 나왔으면. 근데 뭐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도 없고 하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 그냥 거기서 놔줘버린 거예요. 네, 즉 결국 임의동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그 경찰관이 출동해서 한 일이라고는 신고한 사람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범인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귀가한 거. 그게 경찰이에요? 저희가 112 문자로 신고를 받는 이유는 신고자가 그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문자 112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가서 저도 지구대 생활했지만 신고자한테 전화하는 거 되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갔을 때 그 상황들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어쨌든 저희가 가서 일단 상황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꼼꼼히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다 상황을 살펴보고 가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신고하신 분이 있냐 그러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실 만약에 진동배를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신고자가 갑자기 그 신고했다고 공격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 난 도대체 난 이거 몇 년차 경찰관이 어디에 근무하는 누가 이런 거를 했는지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가서 때려주고 싶어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언론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111 문자는 40자의 문자밖에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란 패딩이라든지 이 뭐 커터칼을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전달되지 않았고 그냥 욕설 정도만 그 욕까지만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욕설을 하면 커터칼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푸른 문장인데 욕까지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위급 상황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장이죠. 원경환 전 수사국장 진급해가지고 서울청장 와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발표한 게 그거예요.
지구대 경찰관 현장에 출동했던 그 바보 경찰관, 그 머저리 경찰관, 걔한테 전달된 그 내용은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욕까지만 나왔다는 거예요. 40자에서 끊기는 바람에 네. 그 뒤에 욕설하고 카타카를 흔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신고한 거를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사실을 오인하고 경찰관이 가서 현장에서 그런 그 업무 처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서울청장 입장에서야 자기 새끼니까 좋은 식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욕을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카트카를 안 나왔어도 쳐요. 욕을 했다고 치자고요. 버스 안에서. 욕만 했다고 쳐서 나왔다고 그래도 욕한 사람, 신고한 사람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그리고 문자가 지금 뭐뭐에서 뭐뭐 쪽으로 출발하려고 정차해 있는 몇 번 마을버스에서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 들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한 버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접수가 완료됐다라는 112 문자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보내세요. 뭐뭐역 지나고 있고 뭐뭐뭐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란 패딩의 금발 남자입니다. 그 금발이에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신고한 거 모르게 해주세요라는 문자까지 그 다시 이게 보냅니다. 말이 되냐고요. 저도 이거 내용 다 봤거든요. 네. 근데 파란 패딩의 금발머리라는 거는 인상착의가 딱 확인될 볼 것도 없어요. 확인할 것도 없다고 이건. 버스 안에 파란 패딩 입고 금발인 남자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눈깔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딱 있는 거. 그거 딱 잡아야죠. 잡고 자 신분증 보자고 하는 게 우선일 거고. 네. 그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그걸 가지고 경찰이 강제행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에 CCTV가 있다면 있잖아요. CCTV 있어요. 확인해 네. 볼 수 있고요. 또 마을버스 기사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분한테 확인하고 물어봐도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 경우는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 출동했다면 일단 그 사람 인상착의 있는 사람 끌어내려요. 먼저. 네. 내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혼자는 안 나갔을 거예요. 경찰관이. 네. 한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했는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리시켜놓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데리고 내린 남자 저 남자가 카트카를 들고 휘두르고 이러이러했다. 이러면 그 증언에 의해서 녹음만 해도 되고 그거에 의해서 또 버스는 자동으로 또 녹음되지만 녹화되지만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 연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고는 또 뭐 매뉴얼 발행을 하더라고. 매뉴얼. 이거는 매뉴얼로 만들 가치조차 없는 거잖아요. 네. 시극히 당연하잖아. 현장 나가고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하신 분 손들으라고 그 같이 가해자하고 피해자인 데서 물어보는 거 그걸 예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매뉴얼을 만들 가치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 얘기는 얼짱뚱하게 위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건 매뉴얼 거리도 아니에요. 매뉴얼 핑계 대서도 안 되고 뭐 40자 이 핑계 대서도 안 돼요. 이후 열을 막론하고 현장에 나갔던 그 경찰관 저 모자란 그 친구 내가 볼 땐 경찰 하면 안 돼요. 자격 없어요. 저런 사람한테 맡기면 대한민국 저 국민들 생명 보호, 재산 보호 못 해요. 저건 내가 판단할 때 무식하거나 모자라서 그렇다면 그나마 이해 가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요. 저건 무능이고 나태함이에요. 저는 걱정도 되는 게 이 112 신고하신 분께서 용기 내셔서 신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근데 다음번에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두 번 다시 하나죠. 네. 두 번 다시 하나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전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그럼 다시 신고하겠고 누가 용기 내서 뭘 하겠어요. 아무도 지켜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 서울청장도 그런 식의 40자를 이제 좀 물론 그래요. 2012년도에 112로 그 통합이 됐어요. 이게 이 112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각 경찰서 112로 다 됐어요. 네. 만약에 이거 성북동으로 가면 성북동에서 성북동에서. 112 하면 성북경찰서로 가고 거기를 넘어서 만약에 명동 쪽으로 왔다 그러면 종로경찰서로 또 112로 누르면 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중구 난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문자고 뭐고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용량이 풍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12 통합 저 시스템을 2012년도에 구축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가 무수히 들어오는데 문자도
그 용량을 전부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40자로 제한을 했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몇 기가바이트를 올려가지고 뭐 70자까지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울청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같이 경찰 조직에 있었고 우리처럼 시스템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70자고 40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원터치로 이렇게 화면에 떠요. 어떤 신고 다 내용 떠요. 내용이 뜨거든요. 네, 다 근데 떠요. 그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이 잘려서 그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미흡한 부분이 이건 분명히 있어요. 잘못됐죠.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변명할 게 아니라 고개 숙여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암사역에서 지금 칼부림 사건, 커터칼이긴 하지만 칼부림 사건 났고 나서 얼마 안 됐었던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포 속에 딱 있는 거야. 그런다면 암사역이라든지 거기는 오픈된 장소였지만 여긴 버스 아니란 말이죠. 거기 시민들이 느꼈을 거나 아니면 신고자가 느꼈을 공포라는 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해요. 다들 그래요. 커터칼인데라고 얘기하잖아.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그냥 시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커터칼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자체가 더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건데. 커터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두려운데요. 맞아요. 네. 예? 그거 솔직히 해서 형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딱딱한 칼 들고 덤비는 것보다 커터칼을 휘둘고 덤비면 더 신경 써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후에 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폭력성이라는 것들이 이 지금 분노라든지 자기 안에 지금 이것들이 계속 어디 가서 연결선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포탄물을 그대로 그냥 저는 방치했다라는 게 그것도 더 화가 나요. 욕설을 했다고 한다면 모욕죄라도 일단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조항이 그렇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기돼 있잖아요. 죄가 안 돼서 훈방을 할 수 있어도 다중에게 위험한 어떤 상황을 연출했다면 일단 데려가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고 경고 조치한 다음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경찰이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왜 경찰이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요? 경찰이 법리 전문가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안 해요. 그거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대로 직무를 행사하면 되는 건데 임의동행 안 한 이유도 또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웃기더구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앞으로 신고하면 찾아가지고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게 말이라고. 진짜 난 참 이제 진짜 퇴직하고 나와서 자괴감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 보면서 스스로 좀 짜증도 나고 정말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진짜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유열막론하고 무작정 잘못된 겁니다. 경찰관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허위 신고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라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동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저희한테 급선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청취해보고 들어보고 만약 의심되는 인물이 있으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격리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다 따져보거든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고자한테서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신고자한테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경찰의 의무는 신고자한테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 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참고하는 거지 파악하는 건 정말 경찰관의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험 발생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경찰이고 그것이 죄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수사하는 것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자료,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경찰의 임무예요. 사실 저도 제가 100% 지구대 생활할 때 완벽하게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그리고 저는 지구대에서 신고자분들이나 있던 분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같이 느껴봤잖아요. 사실 저도 공포를 느끼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칼을 들고 있지 않아도 폭행으로 서로가 싸우고 싸움질하고 막 깨진 병 들고 있잖아요. 제가 경찰관이어도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도 되게 너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경찰한테 얼마나 실망했을지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너무 국민들이 경찰한테 실망하는 것도 실망하는 거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경찰 동료들 자체가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감 겪을 거예요.
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나태하게 허술한 직무 수행을 해가지고 경찰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먹고 비난받을 때 그 경찰 조직원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그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저는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군인들처럼 군복을 입고 출퇴근할 수 있을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근무가 끝나면 반드시 근무복을 벗고 사복을 갈아입고 집에 갈 이유가 있을까? 자랑스럽다면 경찰관이 그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우리 집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우리 집으로 그 제복 입고 출퇴근할 수는 없었을까? 또 교회에 가서 정복을 입고 근무복을 입고 경찰관이 가서 그 신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을까? 스님한테 또 천주교회 미사 보러 갈 수 없을까? 그런 세상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시기가 한없이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저희 지구대에 있을 때 저희는 제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때 그런 농담으로 옛날에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식당에 들어가서 제복 입고 밥을 먹는데 과거에는 아는 집에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제복 입고 들어가면 불안해하니까. 어떤 음식에 멀릴지 모르고 침 뱉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식당도 아는 데만 가셨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뭐 지금 다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이신데 과거에 어떤 경찰의 그 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인상이 많이 남아 계셨고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주셔도 진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0.0001%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기사화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도 경찰을 생각하는 인식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진짜 아픈 소리지만 도태돼야 돼요. 경찰 조직에서.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야죠. 경찰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 경찰 못된 사람 많아요. 왜 구태여 이 경찰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전체 경찰 조직에 그 누를 끼치고 그 국민으로 하여금 그 경찰 전체가 저 도매금으로 매도되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할 말 없으니까 뭐 40자에서 70자로 증언하느니 매뉴얼 타령. 이게 매뉴얼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건 매뉴얼 자체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 3살 먹은 어린애도 알겠어요. 버스 안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범인하고 가해자와 범인과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다는 뜻인데 거기 들어가서 신고하신 분 손 들으세요. 무슨 짜장면 시키신 분 손 들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손 들으세요 하면 어느 피해자가 그 손을 들겠어요 거기서. 이거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뉴얼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건 매뉴얼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IQ 50짜리도 이런 식의 그 근무 행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모자란. 그래서 이 경찰관은 내가 할 얘기 아닌데 서울청장 원교화 씨 들을 수 있으면 들어요. 이런 경찰관이라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다시 재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하면 재교육시키고 그것도 못 버티고 부재하다 그러면 도태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 신고자분께 되게 말씀 한마디 네. 드릴게요. 신고자분 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112 문자로 보내셨다라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세히 딱 봤을 때 출동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특징점들을 되게 잘 상세히 명기해 주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시면 다시 또 한번 꼭 그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경찰분들이 이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너무 잘해주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